제일 먼저 손상은 아무래도 시신경에서 손상이보다도 시신경 세포, 그 셀바디라고 하는데 거기서 손상이 먼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핵이 먼저 죽게 되고, 시신경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전 세포가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냐, 그거를 녹내장이랑 관련이 있냐. 파란이들 안녕. 네, 눈알 박사 박 박사 박경주입니다. 네, 오늘 또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녹내장의 진단은 왜 중요하죠? 녹내장이 진단을 돼야지 이제 녹내장을 이제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진단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질환 중에서. 그게 그 질환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녹내장의 진단을 위해서 보통 어떤 검사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검사 기계가 발달되면서 요새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신경을 이루는 신경젤의 손상, 망막내 시신경 신경젤의 손상과 그에 대한 시야 변화를 우리가 이제 녹내장으로 하죠. 그러면은 시야 결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뭐 이렇게 형태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시세포로 있는 정보들이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내려가서 뇌에서 후부 쪽으로 가서 이제 정보가 이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 신경들은 눈에서 그 나오는 신경들은 서로 교차되지 않고요. 딱 정해진 부분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시신경들이 손상이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암점이 생기면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에 어떤 증상, 징후가 나타날 텐데 대체 그게 뭔가요?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없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암 질환이에요. 그래서 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이제 병이 진행되었을 때 암이 그 증상이 나타나듯이 녹내장도 초기에는 소리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으로 해서 발견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상당히 병이 진행된 경우 발견될 수가 있는데 중기에서 이제 말기 쪽으로 그 넘어가는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증상이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증상이 보통 어떤 증상들이시죠? 대부분은 다 침침하다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서히 적응되다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는 기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증상을 느끼는데, 제일 처음 이제 침침하다고 많이 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진행돼서 이제 말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안 보이는 부분이 확연하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녹내장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녹내장이 있다 없다를 저희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시신경을 많이 봤었어요. 시신경이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검사인데, 그런 이제 초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신경전 세포의 손상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많이 분야가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해서 시신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OCT라고 해서 안구광학 단측 촬영으로 시신경 두께라든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손상은 아무래도 시신경에서 손상이보다도 시신경 세포, 그 셀바디라고 하는데 거기서 손상이 먼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핵이 먼저 죽게 되고, 시신경과 큰 혈관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 신경절이 거의 한 50% 이상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손상이 많이 제일 처음에 발견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신경절 손상을 보려면은 우리가 안구광학 단층 촬영으로 그 망막의 황반에 있는 두께를 측정해 보면은 그 부분이 선택적으로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녹내장으로 많이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있죠. 시신경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전 세포가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냐, 그거를 녹내장이랑 관련이 있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봐서 녹내장인 것은 다 놓치진 않는데 제일 애매한 것은 그거죠. 그 초기 때 그 부분이 늘 녹내장이라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강남 푸른 안과, 우리 안과가 타 안과 녹내장 이렇게 검사 진단 내리실 때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 두께들 보지만은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황반이거든요. 이렇게 시신경하고 큰 혈관들이 감싸는 부분에서 시신경 세포질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두께를 측정했는데 이게 이제 얇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얇아진 부분들이 시세포에는 도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신경 부분에 안구 광학 단측작으로 두께를 측정해도 녹내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이죠. 시신경은 이상은 없는데 신경전 세포가 관찰되는 그런 형태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녹내장 으증, 녹내장은 아니고 그냥 정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녹내장 으증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인 경우는 시야검사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내장을 포함을 시키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녹내장은 일단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녹내장에 포함시켜서 약물을 치료하고요. 대부분 제가 경과를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 얇아진 부분들이 시신경까지 도달하게 돼서 녹내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과에서는 보통 이렇게 다른 타 안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가장 극초기에도 그렇죠. 발견하셔서 네, 녹내장 네, 네. 초기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시신경에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막에 있는 신경전 세포의 손상이 의심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검사를 저희는 권유를 하지만 검사를 하시고 나셔서 녹내장이 아니면 왜 검사하라고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 실명이죠. 네. 실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녹내장인으로서는 안과 의사들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확히 어떤 원인이 밝혀지는 건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치료한다고 해도 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내장을 검사를 했는데 녹내장 아니게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내장을 나오면은 너무나 안 좋으세요. 예후가. 저희가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안압 수치가 정상인 사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녹내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 안압 녹내장이 아니라 정상 범위 안압 녹내장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상 범위라는 것은 열에서 21인데 녹내장 환자분한테는 그 수치 자체도 우리가 이제 이 안압 자체도 이 환자한테는 해가 되는 안압이라고 시신경이 안 좋은 안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엄밀히만 하면 정상 범위 녹내장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 다른 안질환에서 다른 안질환 예를 들어서 뭐 포도막염이라든지 또는 결막염, 각막염 이런 염증 질환은 앓다가 녹내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2차 녹내장으로 진행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당뇨병 있는 분들이죠. 당뇨이신 분들은 이제 피 자체가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당성분이 많이 찐득찐득하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많이 이제 손상을 막히게 되는데 그 혈관이 막히면서 안 좋은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혈관들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2차적으로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도막염 생기면은 그 염증 때문에 이제 눈 안에 내부 구조물, 방수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섬유화라든지 유착이 생김에 대해서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녹내장은 대부분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원장님 녹내장은 한번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은 그럼 평생 안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안압을 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도 좀 더 그렇죠. 네. 만약 이렇게 나는 원래 안과 안 다녀도 돼. 나 이렇게 잘 보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안과에 오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게 녹내장이니까요. 국가에서 권장한 거는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정기검진을 하는 거를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만약에 녹내장 진단을 받은 녹내장 환자다. 그러면 정기적인 검진은 얼마 기간을 두고 이렇게 받는 게 좋나요? 그거는 이제 진단했을 때 녹내장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냐에 따라서 그러겠죠. 심한 경우에는 말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이내 한 달 정도마다 봐야 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저는 석 달 정도를 많이 추천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어느 정도 진행된 녹내장도 아주 말기는 아니라도 그 정도 하면은 크게 이제 그 환자분 녹내장 진행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잘 내려주신 환자분들이 계속 약을 쓰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 질환보다도 환자가 이 질환을 치유하면서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냐 그걸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안약은 치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 침습 녹내장에서 녹내장 약을 뭐 우리가 원했던 안압으로 끊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줄여줄 수 있어서 보다 삶의 질을 더 환자가 더 그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약물 치료는 한계가 분명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내장 수술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녹내장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은 뭐 이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촬영에는 네. 녹내장 수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런이들 안녕.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요.